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방금 모셨던 전원책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정치 현안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근데 예. 하나 궁금합니다. 예. 이게 외전이라는 게 꼭 무협지에 등장하는 뭐 얘기라서 그런 뭐 비슷한 그 장명은 제가 안 해가지고 이게 제가 한 장명이 아니라서 아니 영화가 있었죠. 예. 검사외전. 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를 좀 어떤 너무 딱딱하게 다루지 말고 이렇게 좀 더 심층적이고 좀 깊이 있고 시간을 들여서 다루자. 글쎄 예. 꼭 외전 이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떠드는 것처럼 아니 그래서 보였어. 제가 그게 아니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사이더신 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제가 그 아까 그 제가 명분 말씀드리다 잠깐 이제 했는데요. 뭐 그 김동연과의 단일화는 뭐 명분이 있고 이건 없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걸 하나 좀 여쭤보면 그 김동연과의 비교치를 좀 일단 약간 접어두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엔 말입니다, 변호사님. 뭐요? 안철수 뭐 아까 변호사님도 약간 거론하셨지만 저 사람은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씀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다면 이 어떤 정치인들은 궤적을 통해서 우리가 유권자들은 어떤 그 신뢰도나 혹은 그분의 말씀이나 제시하는 바의 어떤 그 지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저 사람을 찍으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불과 그것도 뭐 2달 전도 아니고요. 무슨 정치적 지형이 변한 것도 아니고 3일 전이죠. 예, 3일 전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것도 또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단어가 저기서는 저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뭐 나한테 명분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저렇게 한다. 근데 불과 그 밤에 토론 끝나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전 변호사님 그 새벽 3시에 보셨을 때 뭔가 그때 이 정치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명분을 드러내면서 통합을 얘기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명분인 정치인으로서 신뢰 부분이나 그 내세우는 명분에 대한 신뢰도나 이걸 담보할 수 있을까요? 예, 안철수 후보가 예. 가령 이번에 그 자기가 양보를 뭐 한다 아니면 예. 그 철수를 한다. 예. 뭐 반대쪽 뭐또 쪽에서 철수 뭐 철수한다는 이러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아마 네 번째일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 예, 네 저도 번째. 세봤습니다. 예, 예. 네 번째인데 그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예. 지난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그 안동에 가기로 한 걸 예. 그 미루면서까지 기다리다가 이 끝내 결렬이 되자 기자들에게 결렬된 여러 가지 그 과정 상황을 다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렸던 역풍을 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엄청난 역풍이 분 겁니다. 무슨 그 소리까지 나왔는가 하면 예. 안철수는 이제 완전 끝났다. 예. 그 뭐 인터넷에 저는 그 여러 신문 기사를 많이 봤는데 심지어 그 진보 좌파 신문 밑에 있는 댓글에도 예. 안철수는 끝났다. 그리고 예. 솔직히 말하면 그쪽 언론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어요. 예. 예. 나는 왜 그런 기사들을 어떻게 그리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 그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진보 좌파 진영에 내 매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쪽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이 본인이 가령 그 6, 7% 많게는 뭐 8%, 뭐 아니면 9%라고 합시다. 그래도 거의 4배 아니면 5배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자면서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론조사를 그 다른 여러 기관에서 했습니다만 예. 이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분이 후보가 되는 게 좋겠느냐 예. 이러면 안철수 이 숫자가 윤석열보다는 한 5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명백히 역선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령 이 대중들이 지금 이제 40%를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가 예. 그 7, 8%의 지지를 받는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졌다. 예. 이걸 과연 신뢰를 하고 그 과연 본투표에 가서 결집을 하겠습니까? 나 예. 그거 안 된다고 봐요. 예. 그 선거 패배길인데 예.
그런데도 안철수 후보는 그걸 계속 고집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이 MBC의 라디오에 예. 나왔어요. 예.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회를 놓쳤다. 예. 그 1월 초입니다. 예. 지금 단일화 제안을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예. 기회를 놓친 거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25%까지 처박혀 내려왔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내용을 겪으면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거꾸로 15%, 17%까지 갔단 예. 말이에요. 이럴 때 자 우리가 앞으로 정확히 2월 말경에 딱 날짜를 정해서 예. 그때 그 후보 단일화 결정합시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예. 뭐 합시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갔을 겁니다. 예. 꼼짝없이 그렇죠. 밀려들었을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쉽게 빠지지 않았을 예, 거예요. 예.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그 예.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완주한다. 예. 난 완주, 대통령이 예. 되기 위해서 출마했다. 그 얘기를 계속 했단 예. 말이에요. 난 이게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예. 이거는 근데 본인이 그 색깔을 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나도 지금 잘 모르지만 예. 안철수 색깔 나도 잘 모르지만 본인이 그래도 자기는 그 시장 자유를 요사 얘기를 하고 예. 기업을 더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 삼성전자 같은 걸 선의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시장 자유를 생각하고 혁신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지금 본인이 패배가 거의 명확해 보이는 선거를 예. 끝까지 완주한다. 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다. 예. 나에게 뭐 후보 양보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 이미 기회를 놓쳤다. 이랬는데 사실은 내가 가만 보니까요. 예.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어떤 아집이 아니라 예. 주변에 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근데 제가 브리핑을 그 해주고 부분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아니 지도자가 될 분이 참모가 없다고 해서 그런 어떤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한다면 그 지도자가 되실 수 이런 참모가 없어서 잔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참모가 없어서 이 굵은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면 그건 참모 그건 근원적으로 지도자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예.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 예. 뭔가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예. 다 흩어져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 뭐 한때 그 장하성 교수도 거기 가 있었을 예. 정도고 가장 처음에는 가까운 뭐 분이 뜨거웠으니까요. 예, 저희. 가장 가까운 분이 최장집 교수님이죠. 예. 가장 가까운 분이요. 이 최장집 교수님 같은 분은 정말 상고 처리를 해서 모시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갔을 정도니까 예. 이 아마 안철수 후보로서는 가장 뼈아픈 지점이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왔다 떠나간다는 거. 예. 거기 왔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김종인 스님도 그렇으니까. 근데 문제는 왔다가 간 분들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런 어떤 안 후보의 한계에 대해서 그렇죠. 동일한 말씀을 네, 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이게 뭐 개인적으로 혹시 예. 또 오해를 살 것 같아서 내가 거기까지 안 하려고 아니 뭐 왔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뵀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안철수 후보를 자세히 관찰한 분들은 와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길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이 안철수 후보와 함께 이 비볐던 분들은 예. 다 똑같은 다 얘기를 한단 비볐다.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어떻든 이 안철수 후보가 난 이번에도 대선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아, 제 친구는 아직도 이 대중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예. 아직도 정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예.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가령 뭐 어떤 어젠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다 예. 이걸 막 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런 토론을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떤 토론이 있으면 그 어진다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애초에 예. 출연을 안 하니까. 예, 예. 그런데 내가 참 이 안철수 보면 답답해요. 자기는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예. 새정치 하겠다고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결국은 진영에 왔다 갔다 하는 예. 거꾸로 그 새정치를 할 때 처음부터 꾸짖었던 예. 구태를 자기 자신이 보여줬다. 제가 지금 변호사님께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을 바로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요. 지금 아까 그 진영을 왔다 갔다 한 것도 그렇고요. 본인은 아까
변호사님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여론조사 끝까지 고집하는 완주한다고 고집했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분이 명분으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게 다당제란 말입니다. 예. 다당제에 대한 이상,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개혁과 다당제,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큰 어떤 본인의 역사적 사명처럼 말씀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 만에 그걸 다 뒤집으면서 다당제를 말씀하신 분이 합당하겠다고 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정치공학이 아니고 이걸 어떤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어느 구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근데 참 이게 그 다당제 얘기하는 분들 참 재밌는 게요. 예.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뭐 김종인 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까지 이 통합정치 얘기하면서 다당제,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더라. 예. 이 태도를 바꾸는 건데 이 다당제냐 양당제냐 아니면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게 중대 선거구제냐 아니면 다수 대표제냐, 예. 이게 다 연결이 다 돼가 있으니까 예. 말이죠. 다당제를 하려면 뭐 중대 선거구제도 좋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양당제를 하는데 중대 선거구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민주주의에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예. 가령 뭐 대표적으로 존 교수라든가 미국의 로버트 딜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로버트 딜 같은 분은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예. 그분이 쓴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책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 그 선거구제도에 대해서 할애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존 교수도 보면 선거구제에 대해서 논문을 몇 편을 예. 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예.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는 예. 역시 양당제가 더 바람직하다. 예. 가령 총리제를 하는 의원 내각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총리가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늘 바뀔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확고히 만들어져 있는 어떤 정치 역사가 있다면 예. 그래서 양당제가 더 오히려 바람직할 수가 있다. 예. 그 정당 내에서 정파 간에 예. 정책을 놓고 기르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다당제는 정치 혼란을 가져오고 또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자전, 예. 이 자전 총선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런 정치 혼란이 사회 전반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악영향을 끼치니까 오히려 양당제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예. 결론이 특히 근데, 대통령 책임제는 그래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거는 논의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제가 여쭤봤던 거는 안철수 후보 이분은 본인이 어떤 이 다당제에 대한 철학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씀을 해오셨으면, 그러면 요번에 적어도 지지선언을 할 때도 말입니다. 나는 당은 유지할 테니까, 왜냐하면 다당제가 내 인생의 어떤 목표였으니까 당은 유지할 테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협치하자. 이랬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저건 명분이 있구나 하는데, 다당제를 무슨 역사적 사명처럼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우리 당을 합당하겠다. 이 합당한다는 말은요. 예. 1년 뒤에 이 국민의힘의 그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예. 당 대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합당한다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객관적 입장에 서거나 예. 아니면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다. 예. 아마 그런 뭐 내막적인 말들 오고 갔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합쳤을 때 어떤 예.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치 교체. 예. 이 정치 교체란 말은 안철수 입에서도 정치 그렇습니다. 교체. 예. 그리고 김동연 입에서도 정치 교체. 예. 뭐 이러다가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세 불리해지니까 예. 딱 내놓은 것이 정치 교체입니다. 예. 정권 교체 대신에 이 정치 교체를 하자. 예. 이 정권 교체가 워낙 큰 흐름이 돼가 있고 예. 이것이 문자 그대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하나의 열망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정치 교체 열망이라는 이 큰 흐름을 스트림을 흐트려버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용어를 뭐 하나 찾아내야 예. 되는데 그 안철수가 정치 교체란 말을 쓰고 있거든. 예. 그 정치 교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통합정부란 말은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동연 쪽에 단일화하는데도 통합정치, 예. 그리고 정치교체, 그리고 어제 그 공동 슬림을 한번 보세요. 예. 저기 보면 역시 정치교체 통합정부입니다. 예. 나는 도대체 정치교체가 뭔지 알지도 모르겠어요. 예. 정치교체는 뭘 하는 거냐. 예. 이게
헌법을 완전히 뜯어고쳐가지고 가령 그 권력 분립 제도부터 싹 다 바꿔버리는 거냐?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럼 정치인들 싹 다 쫓아내가지고 예. 혁명적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국회 뭐 강제로 해산해버리고. 근데 제가 보기엔 변호사님 헷갈리시는 이유가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저쪽에다 요구할 때는 다당제하고 뭐 이걸 정치 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쪽에 통합한다면서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쪽 당을 합치고 무슨 딴 얘기를 하면서 정치 교체를 말씀을 하세요. 예. 근데 이 좋게 저는 선의로 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본인의 의사는 예. 이 가령 앞으로 개헌을 하고 예. 이 대통령 책임제를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예. 뭐 내각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그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식으로 예. 완화를 시킨 다음에 이 다당제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근데 전 지금 변호사님도 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현 상황에서 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니까 예. 할 수 없이 내가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안철수가 뭐 이런 뜻이 직접 그 아닐까요? 말씀을 하셔도 전 변호사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넉넉하게 웃고 있는 것은요. 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깜깜이 선거가 예. 그 3일부터는 깜깜이 선거잖아요. 예, 내일부터 3월 오늘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 한 것은 다 공표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3일부터 여론조사 자체를 예. 하는 건 좋은데 공표를 애초에 못합니다. 공표를 못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깜깜이 선거가 딱 시작되기 전에 예. 내가 이 불문율이 쫙 그동안 불문율이 뭐가 예. 있는가를 쭉 찾아봤어요. 불문율이 딱 3개가 있더라고요. 예. 첫째, 지지 불문율. 예. 깜깜이 선거가 딱 시작될 때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는 예. 그대로 가더라. 아, 깜깜이 선거 시작 전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예. 나온 15개 여론조사표를 싹 다 받아봤어요. 예. 많이 근접해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 하면 박빙우세. 예. 이재명 후보는 박빙 열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뭐 우상호 의원도 예. 박빙 열세라고 뭐 본인 인정을 예. 하니까 예. 박빙우세, 박빙 열세란 말이 나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건 수치적으로 붙었다는 예. 얘기죠, 뭐. 그 객관적인 말입니다, 그건. 예. 박빙이면 박빙이지. 그 박빙이다 우세를 붙이니까 더 예. 이상하잖아요. 예. 뭐 어떻든. 예. 그런데 딱 하나 이 미디어 리서치가 이 조사를 한 이 OBS 여론조사 예. 그것만 아주 0.1% 포인트입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고 예. 나머지는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좀 마음이 편해지셨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KSOI가 한 면접조사 예. 그건 또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예. KSOI는 그렇습니다. 두 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크게 이겼습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예. 하나 ARS라고 하나 예. 면접조사를 하고 그래서 다른 언론으로부터 또 욕을 엄청나게 듣고 있어요. 예. 같은 시간에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반대 아무리 결과였습니다. ARS가 예. 면접조사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완전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15개인데요. 예. 그래 13개가 윤석열이 이기고 있고 예. 그 2개가 이제 이재명이 이긴 거예요. 거기는 근데 오늘 아침에 깜짝 단일화 발표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됐죠. 예. 예, 전혀 안 됐죠. 이것이 어떤 흐름을 바꿀 수 그건 있는 거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27일, 예. 28일 그리고 3월 1일 예. 예, 이렇게 다 조사한 거예요. 예. 3월 2일도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글쎄요. 그런데 예.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예. 조사가 희한하게 2개가 있어요. 예. 하나가 둘 다 뭔가 하면 후보 단일화가 되었을 때 예. 가정을 해가지고 물어봤죠. 가정을 예. 했을 때 예. 어떻게 되겠느냐. 이미 물 건너가 갔는데도 예, 물어봤죠. 그렇게 조사를 한 날짜를 보니까 27일부터 그렇습니다. 예. 예, 3일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이상하다. 이물 건너간 조사를 왜 했을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 기존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격차 그 한 3.몇 예. 퍼센트 포인트보다 올라가서 5.9% 포인트가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요. 예. 더 벌어지는데 이걸 또 분석을 한 걸 내가 또 찾아보니까 뭔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요.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예. 아, 근데 관망층이 같다는 말. 예. 아. 그런데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던 모름 네. 혹은 관망청, 예. 모름이라고 했던 청하고 예. 관망청이 줄면서 그 표가 그대로
윤석열에게 옮겨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예. 이런 그 계층에서 아 대세가 이렇구나. 예. 이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말씀은 가정 여론조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이거랑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단일화 뻥 발표한 다음에 여론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일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안철수란 분은 뭘 지향하는 분이지? 갑자기 한 3일 전, 아까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약간 그 중도 관망층에서도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결과를 꼭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냐면 그 거부감. 아까 말씀드린 예. 이분은 불과 3일 전에 손가락 얘기하던 분이 또 이분은 정치적인 어떤 자기 어떤 정치 철학으로서 다당제를 주장하는 분이 합당을 한다 그러고 그럼 이게 이런 거만큼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할 만큼 본인은 어떤 정치를 어떤 철학과 지향을 가지고 하는 분처럼 말씀해 오신 분이 정말 누구보다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사안에 약간 환멸을 느끼는 관망층이 꽤 있지 않을까요? 그 어느 쪽이 더 결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는 문제인데 글쎄 정치 공학을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을 가장 싫어해야 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안철수가 게 새 정치하겠다고 예. 하니까 그분이 가장 엔지니어링에 지금 집착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물론 지금 집착을 하는 모양이었고 전 변호사님 예.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대중은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 장제원 의원의 그 매형 집에까지 가서 예. 밤 2시가 넘도록 단일화를 그 경론을 벌여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아침에 또 안철수 후보에게 마이크를 양보를 해서 예. 그 단일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조금 그 전체적인 그 과정을 보고 또 공동 선언문을 읽어 보니까 예. 솔직히 제가 옆에 있었으면 공동 선언문을 가서 3분의 1로 줄였을 겁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낫죠. 예. 그런데 대중은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지금 윤석열 후보는 최선을 다하구나. 예.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중에게 줄 것은 딱 그거예요. 네. 지금 뭐 새로운 정책 내놓고 새로운 어떤 유세를 하고 하는 게 표를 얼마나 많이 끌고 모으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주서 감동을 주는 건 예. 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은 이제 기대할 것은 딱 그거죠. 야, 저쪽이 저래 뭉치니까 우리도 예. 결사적으로 예. 난 몸이 아프지만 투표하러 가겠다. 예. 난 아무리 이름 바쁜 일이 있지만 나 투표하러 가겠다. 이 절박함이 어느 쪽이 더 세냐. 이렇게 보는데 역시 그렇게 되면 또 원래 얘기로 돌아갑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하고 정권 유지에 대한 열망 어느 쪽이 더 높으냐. 그거는 정말 이제 까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전 변호사님을 가치 지향적인 보수주의자 이렇게 표현해서 크게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표현해도 제가 그 제 규정이 그렇게 뭐 틀린 규정은 아니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그 뭐랄까 전략적인 아니면 그 진영 논리에 빠진 그런 보수주의자를 한 번도 안 했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그 가치주의 제가 그때 욕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영혼이 없는 정부라고 신문에 글쓰대다가 그냥 귀사대기 맞을 뻔했고. 근데 제가 보수 진영에 또 전 변호사님이 욕을 드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지향적인 보수주의자로서 어제 단일화가 거기 부합되나요? 저는 아까 그 근원적인 질문에 지금은요. 제 자신이 그 솔직히 말해서 제 유튜브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난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그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언론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론으로서 하나 여쭤보면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전 변호사님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데요. 그런데 정권 교체 누구랑 해도 정권 교체 그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랑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 방송에 한번 나왔던 유시민 그 작가하고 이 다른 방송에서 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령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 그걸 어떤 어젠다별로 쭉 나눌 수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가령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만 하는데 이게 사실관계부터 모든 것을 잘못 알아서
서쪽으로 갈 것이 명백한 사람 예. 이런 사람보다는 예. 모른단 말이야 지금 제대로 모르는데 생각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예. 이 사람 무릇무릇서라도 동쪽으로 간다. 나는 그래서 이 후자를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떤 약간 왜냐면 모르는 분이요. 모르는 분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한테 습득 능력은 높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캠페인이 시작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이 경선 때까지 포함해서 그 뭐 공부를 한 게 이제 한 반년 됐다고 합시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옛날에 예.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그 이른바 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할 때 예. 이 윤석열을 두고 그 방송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다. 예. 이 검사들 내가 아는 그 검사들 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고 또 말 들어보면 수사도 치밀하고 예. 잘하고 예. 그리고 강직하고 예.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 예.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예. 너무 예. 쫓겨본다. 예. 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예. 하지 예.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 내가 이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을 때가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가 캠페인 과정을 쭉 지나면서 하는 느낀 것은 윤석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 시야가 좀 넓어졌구나. 시야가 많이 넓어지는 게 예. 가령 지난번에 1월 초에 그 국민의힘 안에 내용을 겪었잖아요. 예. 솔직히 제 성격 같으면 예. 내가 정치 안 해버려. 예. 내가 안 해버릴 거고 튀어나갔을 정도입니다. 예. 아마 열불이 터졌을 건데 근데 그거 그냥 빙글빙글 하면서 그리고 또 다 달래가고 예. 또 울산까지 가서 이게 이준석이 끌어안고 예. 또 부산에 가서 빨간 티 입고 같이 또 하고 참 보면 비비도 좋다. 속이 좋은 거죠. 예, 속도 좋다. 저 정도 같으면 예. 리더를 해도 되겠다. 그것만 대통령에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요. 예. 가장 필요한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지혜 같은 겁니다. 그 예. 지식이 많아야 돼요. 예. 그게 뭐 윤석열 후보에게 아직까지 국정 어젠다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충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많이 모자라다는.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죠. 예. 근데 기축통화국 예. 같은 게 세상에 이 기축통화국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이 난센스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한 거죠. 예. 근데 뭐 어떻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령 정직함, 결단력, 이런 일반적인 우리 자질, 예. 이 통치자의 자질, 그리고 용기, 예. 이런 자질, 이런 용기는 우리가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예. 정직은 측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정직은 누가 그 거짓말 정직 부분은 말했냐. 어떻게 평가돼요? 전 그 부분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직은 그래도 솔직히 이재명 후보도 결코 높은 점수를 못 주는 사람이죠. 이 어떤 상대 비교하면요. 이 상대 비교하면 변호사님. 글쎄, 예. 그게 이제 팔이 안으로 걷는 겁니다. 이때. 지금 저하고 서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 팔은 언론의 팔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아니 얼굴이 서지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언론의 팔은 상관이 없는데 정직 부분에 전 아까 무슨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전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분의 어떤 국가 경영을 위한 자질이나 혹은 정직성 뭐 어떤 품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게 말씀이 죄송한데 예. 제일 중요한 그 자질이 뭔가 하면요. 가령 지혜, 지식 같은 거 뭐 와이어스는 머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얘기에서 김종인 예. 위원장이 말씀하신 예. 그런데 그리고 뭐 여러 도덕성 문제, 용기 문제, 무엇보다 결단력, 결단. 이런 문제, 결단력 이런 문제들. 근데 그런 문제보다도 이 막스 베버가 한 말, 소명의식. 막스 베버는 소명의식과 균형감각 그리고 열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명의식. 그리고 균형감각. 균형 감각은 뭔가 미래의 경중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무거운 것이고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이거 뭐 말하기에는 그거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러지만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 책상 위에 언제 무슨 페이퍼가 놓을지 모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외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의 경중을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쭉 감안을 하면 내가 보기에 물론 윤석열도 미흡하고 예.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 더 미흡하고 예. 예. 뭐 많이 미흡합니다만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난 조금 늘어난다는 생각을 이 캠페인 과정에서 내가 느꼈어요. 예. 처음에는 내가 노골적으로 내 유튜브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는 윤석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싫어합니다. 내가. 예.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대안이 없으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저라고 어디 그쪽 캠페인 사람들 어디 연락 안 오고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내가 애초에 그 사람들과 커피도 한 잔 안 나누는 이유는 예. 거기에 만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멀리 하는 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실정 이걸 나는 이 표현이 사실 좀 과도한지는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폭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폭증. 이게 폭증이다. 예. 일방적이다. 예. 가령 임대차 3법을 국회에 상정한 지 48시간이 안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이 민주당 의원총회와 똑같은 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자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손을 이러면서 관우 작약을 한 거예요. 예. 이 사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잖아요. 내가 그때 내 유튜브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예. 근데 예. 반드시 예.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서 폭증이 안 될 수가 없다. 예. 이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이제 민심 이반을 일으킨 게 바로 김수현의 그 부동산 정책들입니다. 예. 그때도 부동산 정책이 뭐 헤아리는 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25개, 많게는 31개까지 헤아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저도 그때 KBS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를 원인이 뭐냐? 예. 바로 김수현이라는 사람 예. 때문이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수현을 그대로 사회수석 예. 그리고 경제수석 마침내 정책실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그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똑같이 밀어붙인 거예요. 예. 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예. 고통을 주면 그 집을 팔 거 아니냐. 이 지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지난 얘기는 얘기는 좀 더 근데 제가 그 정책을 말씀하시고 어떤 독선이나 위험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떠오른 걸 좀 여쭤보려고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생각 중에 중도 중에요. 중도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있고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관망이나 중도층, 이 중도도 이렇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중도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예. 오늘요. 예. 자, 중도 이러시니까 예. 오늘 이 통합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될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 안철수와 뭉쳐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공동 설문에나 화가 났어요. 예. 이념과 상관없다. 예. 이 공동 설문에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중도 통합 정부다. 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나는 중도를 외치는 사람 중에 예. 제대로 된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 이 중도주의를 부르짖은 사람이 민족을 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예. 국가를 번영시키고 번영하게 한 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좌파든 우파든 예. 자기의 어떤 그 이념에 충실하고 예. 자기 철학이 예. 있을 때 그게 그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예.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건데 가령 조선시대 같으면 황희정성 예. 같으면 성공한 중도인일 겁니다. 예. 이 사람이기도 좋다, 저 사람이기도 좋다. 장단불운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남의 장점과 단점을 애초부터 얘기하지 마라. 이럴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같이 이 복잡하고 이 통치자가 결정을 하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데 예. 가령 탈원전 정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지금 흔들렸습니까? 예. 지금 에너지 가격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후학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단 예. 말이에요.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통치자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도 탈행을 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공동선언문을 쭉 보다가 내가 솔직히 말해 한숨을 한 서름 쉬었습니다. 예. 이 공동선언문 윤석열 쪽에서 쓴 거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사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외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예. 가령 앞으로 인수위도 같이 하고 정부도 같이 구성하고 당도 같이 합당을 하고 예. 모든 것을 다 맞습니다. 양보를 예. 하는 것으로 예. 이 보이는데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요. 예. 절박한 모습을 예. 보여준 건데 내가 지금 뭐 이 방송을 보는 안철수 후보의 측근이 있다면 예. 내가 딱 한 말씀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겸손하고 겸허하면 그 사람이 더 권위를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이준석 젊은 당대표에게 내가 다른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좀 겸손해라. 특히 그 이준석 대표는 아직 30대 아니냐. 본인이 겸손하고 말을 좀 줄이고 하면 얼마나 본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겠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집어넣어 갖고 또 스스로 발목을 만드느냐. 왜 자유우파 넓게는 자유우파 좁게는 보수우파의 정당인 이 국민의힘을 사실 국민의힘 이 힘 붙이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면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당 이름을 바꾸겠다 이래서 내가 보수힘으로 하세요. 그때부터 보수힘으로 하려다가 그 신문 기사도 났는데 그게 나중에 저항을 받아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보수 우파의 대변인인 이걸 중도 정당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인을 넓혀지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집토끼가 떠나갑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는 무사히 나는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늘 그 공동선언문을 보고 하도 황당한 표현이 너무 많기 그 때문에 부분이 좀 걸리셨군요. 아니 황당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교체란 말이 너무 황당해요. 정치 교체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좀 추상적이죠 단어가.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정치인들이요. 정치인이 정치 교체하겠다면 지금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와서 몸담고 있는 사람이 정치 교체를 하겠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재명 후보도 하고 안철수 후보도 하고 이제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는 정치 교체가 다 다르죠. 다 다를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다 다른데 원래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정치 교체는 그 테두리를 이재명 후보 받은 모양새였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간절하게 소리를 계속 내민 거 아닙니까? 그 안철수 심상정 다 오세요. 김동연 또 이제 오기로 됐습니다. 우리 와서 통합중국 만듭시다. 우리 정말 그 인연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명분면에서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내가 이재명 정부란 말까지 안 쓰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동정부란 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통합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심지어 4년 단임으로는 임기 1년 줄이겠다. 그럼 대단한 어떤 양보일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했는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런 건 있었죠. 본인이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나는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말씀이 자꾸 달라지셔요. 결국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은 정권 교체는 아니거든요. 그건 정권 유지면 유지지. 이러니까 이거 황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좌우 진영을 왔다 갔다 이게 어떤 유연성이면 괜찮은데 이게 철학의 부재처럼 보이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정권 교체도요. 맨 처음엔 정권 교체를 말씀하시다가 틀어지고 난 다음에 또 말을 바꿨어요. 정치 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이 이 원래 공학도라서 그러신지 이제 정치인이 말이죠. 유연한 것은 허리만 유연하면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제 나이들이 다들 많잖아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허리가 불편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아는 정치인들이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 유연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자기 고집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양보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니, 자기 고집이 뭡니까? 예, 그럼 바꿔 말하면 자기 예, 철학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마르크스가 철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르크스하고 예. 프루동하고 예. 그 서로 한번 붙었거든요. 예. 마르크스가 프루동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빈곤한 철학이다. 예. 그러니까 프루동이 마르크스의 책 예. 그 갈피에다가 펜으로 뭐라고 예. 지었는가 하면 철학이 빈곤한 자. 예. 똑같이 순수만 바꿔서 예. 이 반박을 한 거예요. 예. 이 프루동이 이 마르크스에게 철학이 빈곤하다고 한 얘기는 결국 당신이 말한 대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더라도 예. 그 사람도 역시 권력을 잡아야만 하고 독재자가 될 거 아니냐 예. 이 얘기고 이게 마르크스가 이 프루동 보고 이 철학이 빈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라는 것 자체를 예. 마르크스는 부실을 했기 때문에 예. 저자는 상상의 나래만 갖고 있다. 예. 상상의 나래 유토피아만 갖고 지금 우리 정치판이 꼭 그래요. 예. 이 철학이 빈곤한 자들이 예. 어느 날 뭐 전직을 내걸고 나도 대통령 출사표 내걸고 예.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요. 허경영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다들 예. 반성 좀 근데 해라. 아니 허경영 후보는 예.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변호사님은 많다. 이런 그 철학이라도 문제에 갖고 대해서 있습니다. 가장 통렬히 지금 비판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그중 낫다니까. 6개월 만에 무슨 철학과 보여준 아니죠. 철학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늘었어요.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아니, 내가 근데 제가 저 그 부분은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지난번 예. 안보 토론할 때 보면 예. 핵 확장 억제, 핵 억지력 예.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후보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 뭐 다들, 윤석열 후보 제대로 이해하는 걸로 판단하셨어요?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건집에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예.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마 예. 그 개념에 대해서 예,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요. 예. 핵 확장 억제 첫 번째가 해구산이잖아요. 예. 해구산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북한이 가령 그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SLBM이든지 아니면 전략 폭격이든지 뭐 북한이 여기다 핵 공격을 하면 미국도 똑같이 전략 폭격기 혹은 ICBM 혹은 그 SLBM을 통해서 보복 폭격을 한다. 예. 이것이 바로 핵 우산이에요. 예. 뭐 우산 덮어 씌워주는 예. 게 아니라 아마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플루토늄 탄과 이 우라늄 탄을 어떻게 만들고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 원자탄이 우라늄 탄이고 그것이 소형화 경량화돼서 핵을 고도화시키는 핵심 그것이고 그래서 가령 ICBM 실리는 플루토늄 탄 같은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심지어요 사드를 두고 전부 다 고고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드는 엄격히 말하면 중고고도입니다. 고고도는 SM3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브리핑이라도 지금 제대로 받고들 다니는가? 아니면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구체적 어떤 아니죠. 지식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아주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질문 여쭤보는 게 그런 구체적 지식 부분에서는 적어도 가장 어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 아니에요? 아니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가장 나았죠. 거꾸로 이재명 후보는 진짜 잘못 알고 있던데요. 내가 보기에 이분은 아직까지 이 선제 타격을 공격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은 사실은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을 겁니다. 당선인 자격으로. 그 우리 그 작게 501호에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 저명 인사들에게도 그 몇몇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그 한미연합사에서 과거에는 지금은 안 해요. 과거에는 그 브리핑을 해줬어요. 이 2015년에 작게 501호가 만들어지고 나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수 작전이 무엇이며 선제 타격이 무엇이다 하는 거 주요 언론인들 뭐 편집국장들 이런 분들 모시다 놓고 브리핑을 해주는데 사실 선제 타격에 지금 작게 501호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저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미 700곳 이상의 목표 지점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 변호사님 그 부분이 있다는 현실과 그거를 차기 지도자가 하겠다고 공언을 하는 거랑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근데 그 논쟁의 부분 그건요. 같아서 제가 그건 가령 우리 둘이가 대통령 후보, 이 양당 후보인데 가령 사회자가 자 북한이 그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쏘고 계속해서 그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선제 타격하겠습니다. 이게 답은 선제 타격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우리 지금 작게 오공기로에는 적의 도발 증거가 제가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설명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그걸 논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걸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저는 평소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일 때 우리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후보들이 합심해서 좀 해라.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북핵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마 우리가 핵을 가진 걸 겁을 안 낼 겁니다. 중국이 정말 겁을 내는 것은 일본이 핵 무장을 하는 것. 가령 북한이 핵을 가지는데 대한민국도 핵을 가졌다. 그리고 일본도 도미노 현상을 생깁니다. 일본도 100% 핵을 보유하게 돼요. 제가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여쭤보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떤 제가 변호사님에 대한 어떤 그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뭐 이런 말씀이 좀 외람될지 모르겠 규정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어떤 가치주의적인 어떤 보수주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현상을 좀 여쭤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신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건 안철수 후보 스텝들을 이번에도 그거 아닙니까 이거 이번에 사실은 이게 안철수 후보가 물러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것은 가치 통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 강국입니까? 뭐 그런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바로 그게 선언문의 말씀이시죠? 안철수 후보가 계속 내세우던 가치였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집어넣고 지금 가치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하나 과학 뭐 강국인가? 근데 과학은 과학 강국이 싫어하는 과학 경제 강국인가를 뭐 과학 경제 강국이란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그래도 본인이 지금 우리 국가를 그렇게 이끌겠다고 하고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상식과 공정에 통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 두 개를 딱 다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가치 통합이죠. 아니요, 그걸 믿읍시다 좀 믿고. 저는 믿고 이번에 태도를 좀 바꿔주세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지금 한 표 때문에 승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변호사님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 믿으시는 거 남한테 믿으라고 그냥. 저 믿어요. 과학 강국하고 그게 어떻게 저는 그 같이 누가 과학 경제 강국 만들지 말자고 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우리 슬로건을 쭉 볼 때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물론 뭐 살집 아저씨도 가 있고 유명한 카피라이터도 가 있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대장동 리스크잖아요. 대장동 리스크가 가장 크고 마지막에 결정적 타격을 입혀버린 게 바로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입니다. 이 김혜경의 법카 소고기 사건이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게 막는 엄청난 악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마트에 자주 이제 장을 보러 가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간 사람들이 물가에도 민감하고 뭐 콩나물값하고 다툰다르지만 가령 경기도 지사 부인이 경기도의 어떤 정책 집행하는 데 쓸 돈 그 법인카드 갖고 소고기 사 먹고 뭘 먹고 뭐 볶음 먹고 뭐 먹고 했다. 심지어 성묘 가는데 점을 아직 그 비용으로 썼다. 아직 이게 물론 이제 의혹 수준도 있고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요. 기정사실 이 가정 주부들의 등을 다 돌리게 한 거예요. 그 정서적 파악력이 분노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정 주부들이 원래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약간 높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이랬어요. 그런데 이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쭉 가정주의 지지도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하고 윤석열 지지하는 정서적 쪽이 파급력이 있었다는 건 정확히 2배가 나요. 그리고 거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차치하고 그 사안 자체가 정서적 파괴력이 있었다는 건 그건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아내들, 예. 이 보통 안악들, 장사 미사의 아내들을 정말 화나게 만든 예.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오래 가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변호사님 오늘 너무 길게 붙잡고 제가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 저는 뭐 이게 무척 재밌으니까. 그런데 제가 변호사시고 또 어떤 보수주의자시고 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어떤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검찰 공약입니다. 검찰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요. 예. 저는 이게 법을 파먹은 지가 몇십 년 된 예. 사람인데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예. 뭔지 압니까? 예. 우리나라 경찰에게 예. 너무 권한을 지금 많이 줘버렸어요. 예. 내가 평소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예. 주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가령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뭐 사소한 주변의 싸움이라든가 언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고 예. 내사종결 할 수도 예. 있고 하도 좀 권한을 주자. 예. 검찰은 적어도 구속될 만한 사안 중요 사건들만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검찰이 나중에 다시 예. 뭐 조수를 꾸민다든가 하고 검찰이 기소를 책임을 지고 하자. 이걸 평소에 제가 주장을 해봤어요. 예. 검찰의 권한 이양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예. 근데 이번에 그게 예. 아니라 6개 범죄만 빼놓고 예. 나머지를 전부 다 경찰에 상도 줘버렸단 말이에요. 예. 경찰에. 예. 경찰은 통제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 경찰이 내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잖아요. 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과거에 예. 지금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경찰이 저에게 뭐 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저는 과거라고 표현하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된 게 뭔가 하면 촉탁 수사, 예. 청탁 수사예요. 예. 바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예.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뭘 의미합니까?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이런 부패한 경찰도 있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경험을 한 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자 경찰이 더 부패했습니까? 검찰이 더 부패했습니까? 물었을 때 과연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떤 이 다수의 집단과 아니죠. 아니요 그거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부패 아니요, 정도나 이런 거 검찰은요. 말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님도 검찰의 어떤 자의적 기소 이런 건 사례는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검찰이 그런, 자의적 기소보다도 또 문계기 이 검찰이 예. 문계기 뭐 예. 자의적 기소 이것뿐 아닙니다. 예. 검찰이 이게 쉽게 말하면서 전단해버리는 예. 것이 도를 넘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다. 그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근데 예. 법은 또 마찬가지로 예. 판사들이 이게 잘못해서 이 자의적으로 재판하는 경우 예. 그게 뭐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정치 개입으로 볼 정도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제동을 걸어야 돼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 나는 원래부터 뭘 하는 예. 주장을 하는가 하면 자 근데 변호사님 개인 의견을 여쭤보지 않고 지금 윤석열 아니. 공약은 그게 가능한 공약입니까? 아니 이렇습니다. 제 말씀을 예. 드릴게요. 원래 검찰이든 법관이든 예. 이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신을 구속시키고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가령 뇌물을 받고 사건을 거꾸로 했다든가 하면 그 형을 엄청나게 가중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사법방해죄는 예. 뭐 일반 그런 범죄가 독직 범죄가 아니라 예. 사법방해만 하더라도 징역 30년까지 선고를 합니다. 예. 엄청나요. 예. 그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특히 판검사가 그런데 연결이 됐다 그러면요. 그리고 경찰관이 그런데 연결이 예. 됐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평생을 예. 교도소 안에 썩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관대해졌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흥분하다가 예. 나중에 보면 별로 처벌받지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제도적 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도적으로 뭔가 이걸 막아야 예. 된다. 근데 그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 아까부터 나는요. 있자락을, 예. 나는 윤석열 후보가 뭐 검경 수사권 지금 해놓은 것을 예. 완전히 다시 되돌린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의 그 얘기로 들리는 아니죠. 이유가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되돌리자는 아니다. 아니, 근데 하지만 표현은 되돌리지 예, 않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있는 부분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되돌리는 문제가 거예요. 있는 부분이 좀 예.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전체 표현은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놓고 강론을 들어가면 거의 왕창 되돌리자는 얘기. 왜냐하면 제어 장치가 지금 몇 개 없는데 그걸 아니 그런데 예.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예. 이게 내가 또 특정 후보를 너무 공격하는 것도 예. 있어 그런데 성남 FC 후원금 예. 이 돈이 예. 다 어디로 가느냐 이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예, 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안 했어요. 예. 경찰이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검찰의 그 성남 지청에 넘어오니까 거기 차장검사 이하가 전부 다 이 수사 재수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그게 그 제가 말은 뭔가 하면 이 경찰이 권력이 더 흔들리느냐 검찰이 더 권력이 흔들리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예. 나는 경찰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경찰이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이 조용했단 말이에요. 예, 경찰이 조용했잖아요. 경찰에서 검찰이 넘어올 때까지 예. 성남 FC 후원금 수사를 왜 저 따위로 근데 해서 하는 이제 내부에서 터져 나온 말이 제가 하나도 어떤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그 케이스를 말씀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그런 거 비일비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대장동 저는 사건만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케이스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이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뭐 한도 긋고 이쪽 얘기는 또 다르고 하니까요. 제가 이쪽 얘기를 들으면 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팩트에 대한 어떤 해석도 다르고 팩트 자체도 다르게 얘기하니까 그건 끝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님이 어떤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련해서 윤석열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검찰에 지금도 무소불위라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공약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그 가치지향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쭤본 저는 이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 저도 예. 주장을 하던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대로 가면 나 그리고 경찰권을 자치경찰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경찰을 3등분을 시켜버렸잖아요. 나 이것도 문제있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좁은 나라에 예. 무슨 자치경찰까지 두느냐. 예. 이게 뭔가 이번에도 보면 그 이재명 후보는 뭐 저쪽에 그 부산 그다음에 호남 얘기를 딱 묶어서 또 하나의 그 남부 수도권 예. 뭐 남부 수도라고 했습니까? 뭐 지방 수도라고 했습니까? 예. 이런 걸 그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 같이 예. 그쪽에다 하나의 강소국 같은 걸 예. 하나 만들자. 그래야 수도권 집중이 안 된다. 예. 생각은 참 좋은 거예요. 예. 생각은 좋은 건데 이 좁은 나라에 기차 유사의 KTX를 타면 예. 2시간만 되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이런 좁은 나라에 무슨 지금 지방 강소국 탄핵하느냐. 나는 거꾸로요. 수도권 집중 이거 막지 마라. 왜 막느냐. 응? 이 좁은 나라에 수도권에 2천만이 모여있든 3천만이 모여있든 이게 무슨 큰 문제냐. 나는 그러면 지방에 가서 널널하게 논의를 보내겠다. 제가 사실 그 변호사님 모시고 이 어떤 오늘 그 통합 그 안철수 후보 통합이나 혹은 윤석열 후보 공약이나 혹은 뭐 어떤 그 대선 주자들 공약 다 문제 있죠. 후보들마다 공약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가지신 정책 전반의 아니요. 스펙트럼을 보여주시려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예. 내가 예. 가장 화가 난 게 바로 공약들이에요. 예. 우선요 이게 그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의 그 공약만 얘기를 하면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아니 이재명 후보 같으면 처음에는 뭐 기본소득 토지 배당금제 이러다가 나중에 싹 다 빼버리고 갑자기 이제 기본소득을 다 준다. 예. 청기본소득 연 1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수당, 그다음에 문화인수당 그것도 그 연 100만 원이죠. 그다음 장인수당 그건 연 120만 원입니까? 그럴 겁니다. 그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거니까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 받을 때까지 장인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 짓는 것만 해도 그래요. 서울에 107만 채를 짓는다. 서울 전체 지금 주택이 한 300만 원을 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 어느 날 임기 5년 안에 107만 채를 어떻게 지어요? 용적률을 500%로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500%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요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공약들을 거침없이 마구 내놓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 본인도 이제는 무슨 공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놓았는지를 기억 다 예.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돈 쓰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예. 이 돈 쓰는 공약을 많이 내놔서 그 돈 얼마 쓰느냐 보니까 이번에 내놓은 자료가 보니까 이 266조를 쓰겠다. 예. 근데 266조인데 이 본인 주장은 그래요. 내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국가 예산이 607조인데 이 중에 이게 지출 경쟁이 가능한 예산이 한 200조 정도 넘는다. 예. 이게 좀 지출 경쟁을 여기서 한 10%에서 15%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불효불급한 것을 돈을 돌려가지고 이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그런 끌어야 어떤 된다. 공약에 대한 말씀을요.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자꾸 끊는 이유가 이 공약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어떤 상대적인 게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반박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번 또 다 듣기도 또 항상 상대방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해서 제가 약간씩 끊었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요. 근데 네, 다음에는 그것도 한번 공약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도 가령 이재명 후보보다는 예. 윤석열 후보가 예. 좀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근데 이재명 그 후보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우리 잠재 성장률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옛날 신년 기자회견 때 예. 성동구 카페에서 한 얘기일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1.9%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우선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 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걸 4% 어떻게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올라가야만 성장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예. 5%만 성장하면요. 예. 우리가 세금을 떼고 굳은다. 이거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 네. 뭐 그 비용 어디서 갖고 오느냐. 예.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게 어떻게가 중요하지? 그거 뭐 몇 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를 던지는 건 누가 못하겠나? 아니, 아니 근데 지금 그래도 일단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방향을 낮게 예. 끌어올린다는 방향을 잡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무도 이 잠재 성장률부터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고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면 예. 거기에 따른 과실이 생긴다. 예. 그스로 성장을 하지 말자는 분은 없는 아니죠. 것 같은데요. 예.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예. 뭘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가령 이재명 후보는 그 복지비용 어디서 냅니까? 예.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기본소득 얘기할 때 토지 보유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토지에서 생기는 이건 100% 불로소득이니까 100% 환수하겠다. 국가가 예. 환수하도록 하겠다. 예. 이 발상은요. 이 조지 헨리 이후로 나는 처음 들었어요. 예. 어떤 하나의 방안이 있고 성장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어느 어떤 아니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 이게 박정희 모델까지 끌고 돌아서 내가 성장합니다. 나는 유능한 경제 예.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본인이 뭘 들고 나왔는가 하면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일 잘한다. 이 근데 프레임을 본인에게 이게 씌우는데 어떤 제가 과연 그게 통하겠습니까? 예, 예. 대장동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 나 일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느냐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야말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야말로 후보들이 좀 이제 정말 저랑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제가 원래 여쭤봤고 싶었던 건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이나 명분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부분이고 그런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이야말로 후보들이 좀 만약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토론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어떤 대선이 될 것 같은데. 아이 3 TV인가 하는 예. 그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거의 안 했던 모양이에요. 뭐 그랬을 두 것 후보가 같습니다. 뭐 예. 순서대로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처음에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그걸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어떤 유튜브인가 싶어서 예. 한번 봤어요. 예.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첫 번째 가장 놀란 게 예. 뭔가 하면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혁신을 해서 독점을 하는 게 이 정의에 반한다 문제가 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예요. 예. 우리 혁신을 해서 뭐라고? 혁신을 해서 그 예. 결과로 독점을 하는 거, 예. 독점하는 거. 예. 우리 혁신 왜 합니까? 예. 애플이 왜 아이폰 만들어 갖고 예. 나중에 삼성하고 그렇게 지적 재산 갖고 예. 그게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바로 독점 때문입니다. 예. 자기들이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보유연화도 다 정해놓고 예. 있고. 예. 그런데 그 혁신의 결과가 독점이라는 걸 예. 나는 반대한다. 그건 정의에 반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 중에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근데 아니, 신용도가 낮으니까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었는데요.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예, 그게. 근데 혁신을 향한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가 자꾸 논쟁을 하는 우리가 왜 이노베이션하고 밤새워서 연구를 하고 결과적으로 뭔가- 독점이 되죠. 예, 결과적으로. 뭔가를 만드느냐고요. 독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내가 뭔가 그러니까요. 내 하나만의 물건 잘 그 독점을 만들겠다. 혁신을 통해 독점을 가졌다고 해서 그 독점을 방치하면 또 안 되죠, 국가가. 그래서 예. 법이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적재산권 예. 같은 게 예. 가령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집에- 부분을 어떻게 아니 독점이 정의에 바란다는 거예요. 정의에 바란다. 아니, 그 이 얘기를 결과는 한단 말이에요. 독점을 방치하는 건 정의에 반하죠. 혁신을 통해서 독점을 아니 아무도 방치 안 해요. 문제는요. 가령 우리가 변호사님 지금 시간을 끊으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예.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mRNA 그런 부분은 방식의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mRNA 방식의 백신을 공개해라.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공개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왜 예. 공개 안 하겠어요? 예. 걔들이 독점을 했어. 그렇습니다. 예. 걔들 그동안에 자기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나는 이거 뽑아야 내 되니까요. 과실을 내가 예. 먹겠다. 예. 엄청난 과실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욕구를 가지게 해줘야 된다. 아니, 물론입니다. 근데 예. 그 욕구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어떤 그 후보들이 논쟁을 해야 되는 거. 내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학의 기초를 모른다는 예. 거죠. 아니 근데 그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아니에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의 기초를 모르니까 성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알겠습니다. 받는 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 우리 지금 스태프들하고 정의에 반한다. 지금 또 그 얘기 하거든요. 너무 길게 한다고 지금 혼났습니다. 유튜브는 상관없잖아요. 아니 저희 스태프들하고 여기서 오늘 장시간 너무나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